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심신의학과 자기치유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심신의학이라고 하면 바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고친다 하는 이런 새로운 의학이에요. 그 이제 우리 명상이라는 것도 내 마음을 다루는, 내 마음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이제 자기의 마음의 태도가 또 감정을 다루는 이런 방식을 새롭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온 병이 지금 다 있는데 이 마음을 잘 씀으로써 몸의 병을 고쳐간다. 이게 심신의학입니다. 그리고 자기치유란 말은 바로 마음은 내가 쓰는 거니까 내가 써가지고 내 병을 내가 고친다. 자기가 고친다. 이게 자기치유예요. 약 먹고 고친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의 도움을 받아 고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우선 건강이 뭔가 하면 보통 우리가 건강 그러면요. 병 없는 게 건강이다.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병은 없는 게 건강이다. 그래 이제 병원에 가보고 아우 병이 없다 하면 막 건강한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건강할까요? 뭐 보면 신문이나 TV나 나온 거 보면 몸은 굉장히 병 없어 건강한데 막 그냥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살인도 하고 뭐 도적질도 하고 뭐 이런 남을 막 공포에 떨게 하고 하는 사람 많지요. 예. 그 정신이 건강한 거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 사람도 건강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몸에 병 없으면 다 건강하다 하는 게 잘못된 개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국제보건기구 유엔의 산하에 세계보건기구라고 그러죠. WHO라 그래요. 거기서 보면 건강의 정의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안녕한 상태다. 자,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세계보건기구가 내놓은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몸에 병 없으면 건강하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건강하려면 신체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정신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 사회적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거냐면 IMF가 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사회가 너무나 참 큰 쇼크에 충격에 빠졌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실직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때 우리가 자살을 하게 된 그것이 오늘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자살률 제일 1등입니다. 예, 그것도 너무나 아주 그냥 현저하게 우리가 높아요. 가령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1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훨씬 그 배를 넘어가지고 한 27명 또 그 IMF 직후에는 그 34명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내려온 게 그렇습니다. 2위 국가는 한 18명 되니까 아직도 우리가 많이 더 내려가야 되겠죠. 평균까지 가려면 반 이상 줄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 신문이나 TV에 뭐 이렇단 참 탤런트 또는 뭐 배우, 가수, 무슨 정치인들 또 권력 가졌던 사람들 뭐 또는 재벌 이런 분들도 막 자살하는 걸 보잖아요, 그죠? 네. 그게 참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고쳐야 할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이 우울증과 자살입니다. 예. 우리가 좀 잘 산다는 게 아니죠, 이게. 잘 산다면 자살도 적고 다 행복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돈은 좀 많이 생긴지 몰라도 갈등이 훨씬 더 많아요. 이혼율이 세계 제1등이고 무슨 자살률이 1등이고 뭐 여러 가지 아주 부정적인 지표들이 1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그 부끄러운 1등이잖아요. 좋은 1등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굉장히 불건강하다.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정이 돼 있지 못하죠. 건강하지 못하죠. 데모하고 그 빈부의 갈등, 뭐 계급의 갈등, 무슨 갑질이니 뭐니 이런 말 횡행하는 것들이 건강한 사회가 아직 우리가 되려면 한참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갈등 없는 사회가 이게 건강한 사회거든요. 복지가 잘 되고 모두가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아무리 성장해도 소득이 막 4만 불, 5만 불 이렇게 올라가도 가령 미국 같은 나라는요, 세계 제일 부자 나라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 평균 수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보다도 적어요. 예. 예를 들면 그리스 같은 나라는요, 그 국가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는 우리 미국보다 소득이 반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기대 수명이라 할까? 평균 수명이 훨씬 더 미국보다 많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경제 성장만 하고 부자만 되면 오래 살 거라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게 맞지만은 거기 주변에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요. 그리스는 큰 부자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다 가난하면 다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 갈등이 없어요. 이제 조직들 이런 사회 성원들 사이에 없는데 미국은 그게 빈부의 격차가 세계 제일 심해요. 예. 미국이 그렇잖아요. 못 사는 사람 굉장히 못 살거든. 예.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세계 제일 잘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이제 다 좀 복지 혜택을 받고 서로 갈등이 없고 빈부 격차가 없어서 갈등이 없고 이러면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 점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건강 정의는 이거는 세계 제일 대표적인 사전을 해서 뽑아본 거예요. 사전적으로는 그럼 건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면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성이 건전한 상태. 영성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영성이라는 말이 뭘까요? 영성, 스피릿이라고 해서 이걸 교회에 다닌다거나 이 절에 다닌다거나 하는 사람은 믿음 있잖아요. 그걸 스피릿, 영성이라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건강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어떤 종교든 간에 건강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예. 그 믿는 사람들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많은 조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이제 의학서에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종교라도 좋으니까 그 종교에 믿고 종교의 모임에 가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이 좋은 이제 이 얘기도 듣고 또 서로 교분도 나누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가서 참 그렇게 통해서 이제 옛날 같으면 다 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마을이라는 개념이 다 깨졌으니까 이제는 그런데 자기가 종교와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런 데 가서 이제 설교도 듣고 또는 무슨 법문도 듣고 또 같은 종교를 하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공감도 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스피릿, 영성이 건강해야 된다. 여기서도 역시 마음이 있습니다. 몸만 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한 거다.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건강이라는 개념은 몸만 건강하면 되는가 보다. 그 생각은 잘못됐구나. 또 뭐가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또요? 예, 이 몸, 그렇죠. 몸, 마음 또 그다음에 영성. 이거는 주로 종교적인 생각을 하면 영성적인 거 마음이 맑아야 되잖아요. 무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참 금기가 많지 않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 이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한 거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갈등이 없는 거예요.
안 좋은 건 부부 간의 갈등, 또 보세요. 형제 간의 갈등, 또 뭐 이웃들 간의 갈등, 자식들 간의 갈등. 이거 정말 참 건강하지 못한 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혼율이 많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우선 아프면 이게 건강이 아니잖아요. 건강이 나빠졌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렇죠. 치료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그죠? 뭐 당연히 건강하기 위해서. 가면 뭘 해줍니까? 병원에서는? 그렇죠. 약 처방해주고 또 그다음에 필요하면 수술해주고. 요까지는 병원에서 하죠. 네. 그 의사들이 하는 건 그거예요. 그죠? 그 옛날부터 서양의 의사들이 의사가 두 개의 큰 종류를 하면 약주로 쓰는 의사를 예? 그게 누구냐 피지션이라 그래서 내과 의사인 거예요. 그게 예. 내과 의사는 주로 약 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주로 하는 의사는 외과 의사. 그러니까 큰 이제 서양의학이라는 두 개로 의사들이 크게 이제 외과의, 내과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처방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로서 그럼 우리 건강이 지켜지나요? 아닙니다. 그가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예,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그게 자기 치유란 거예요. 또는 자기 돌봄이라 그래요. 내 스스로 내가 돌봄. 이 자기 돌봄, 자기 치유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이제 이 뭐라 하나 라이프 스타일 메디슨이라는데 라이프 스타일을 잘 지켜가는 거다. 그거예요. 새로운 의학이에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라이프 스타일 메디슨은 자기 돌봄, 자기 치유를 말하는 건데 어떤 걸까요? 자, 내가 날 잘 돌보면 건강해진다. 내가 날 잘 돌보면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한 번도 안 가요. 자연에 있는 짐승들은 자기가 돌봐가 짐승들 병원에 가나요? 안 가잖아요. 그 시골에 옛날 사는 사람들 아주 옛날 사는 사람 병원 안 가고 한평생 자기가 자기를 돌봐가지고 다 가잖아요. 혹시 이제 좀 아프면 뭐 한이나 이런 데 가서 약간 뭐 몸이 이제 보약이나 먹고 뭐 이런 정도는 그러면 자기가 산에 다니면서 약초 뜯어 먹고 뭐 하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 돌봄으로 하거든요. 세계 그래서 장수민족이요. 어디가 가장 오래 사느냐 하면 세 군데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에 가면 제일 인도하고 파키스탄 저에 그 경계가 되는 히말라야 산 중에 가면 무슨 오래 사는 우리 뭐 TV에 이제 보면 세계 기행하는 여행 하는 데 있죠. 거기도 여러 번 소개되고 그런데 이런 산중의 사람들은 아주 한 4,000m 내지 5,000m 가까운데 고지대예요. 그런데 이 빙하가 녹은 물을 먹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살구씨 있잖아요. 살구하고 살구씨 말라가 살구씨를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 약간의 밀 같은 거 좀 곡식이 좀 그거밖에 안 돼요. 보리 뭐 이 정도. 그리고 살구씨 이제 그 다음에 살구 안에 들은 행인 씨앗 있잖아요. 그것 볶아 먹고 뭐 그 다음에 염소젓 짜먹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훈자족이라고 그래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였냐 하면 코카사스 산맥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코카사스라고 체첸 공화국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네. 바로 그게 코카사스. 이제 카스피해하고 흑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산맥이 코카사스 산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원시 인류가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져요. 거기서 발생을 해가지고 그 파미르 공원 근방이에요. 거기서 생겨가지고 코카사스 산맥을 넘어가서 저 유럽으로 가는 그 백인들을 뭐라 하냐면 코케소이드라 그래요. 코카사스를 넘어간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그 코카사스에서 또 이제 동쪽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이 바로 몽골로이드라고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 종족이에요. 거기서 또 이제 밑으로 남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니그로이드, 금등이 이제 흑인 이렇게 이 세 이제 대표적인 종족이 거기서 발생한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했는데 작년인가도 했고 뭐 자주 합니다. 그 주변 국가가 코카사스 산맥 주변의 나라들이 북쪽으로 가면 러시아의 이제 그 아주 속하고 있는 독립을 못한 공화국이라나 작은 공화국들이고요. 남쪽으로는 완전 독립국가 됐어요. 옛날에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일 때는 있었지만 1990년 그러니까 소비에트가 해체되면서 독립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뭐 아르메니아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나라들이 그 코카사스 산이 대개 4,000 내지 5,000m 돼요. 거기에 산중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 아까 얘기한 그 인도의 훈자족하고 고산지대 살면서 빙하수 먹고 양젓 먹고 그 발효한 그 요구르트 먹고 뭐 그런 이제 귀리 빵 이런 거 먹고 이렇게 해서 하루 단순하고 즐겁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 또 세 번째가 더 페루에 있는 페루 그 이제 남미 안데스 산맥 거기 사는 페루의 원주민들 마야 이런 그 인디안들이 그렇게 또 역시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래 이 문명과 접촉을 하면 사람들이 생명이 자꾸 짧아졌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런 거예요. 갈등이 많이 갈등이. 옆에 누구 잘 살면 배 아프죠? 예? 그죠? 배 아프잖아요. 또 그러고 어떤 놈이 뭐 훔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갑자기 누가 막 잘 살게 일하면 되면 그러면 의심이 가고 막 우리가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게 정당하게 안 살고 갑자기 저를 살 그렇죠? 안 봤으면 우리 그런 거 화가 안 날 때인데 아주 그 부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우리는 고생하는데 저렇게 막 그냥 도적질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렇게 사는 걸 보고 화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공평하게 이렇게 잘 서로 친하면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살아가면 갈등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런 중간에 이제 그런 이상한 사람이 생기면 여러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건강의 요인이다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 바로 조금 의자를 지금 돌방 의자에 다리가 3개짜리 의자거든. 그럼 이 두 다리는 하나는 약물 처방이라는 다리, 건강이라는 의자에 저게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 다리가 3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약물, 그 다음에 하나는 수술, 또 하나는 자기 돌봄, 자기 치유. 그런데 이 세 다리 중에 이 80%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자기 돌봄, 자기 치유라는 다리예요, 저게. 그러니까 건강을 하려면 병원은 약이라든지 수술에 의존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잘 돌봐서 내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운동도 하고 욕심도 덜 내고 또 사회 봉사도 하고 좋은 교양 있는 책도 읽고 이렇게 즐겁게 자기를 잘 돌봐간다면 천수를 다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뭐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 돌봄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여기서 배우자는 거는 바로 자기 돌봄. 내가 나의 그 건강을 주인공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든 이 자기 치유의 실패로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잘못 관리해 가지고 스트레스 관련 질병이 지금 만연되고 있다. 스트레스란 건 아까 갈등, 분노,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스트레스거든요. 옛날부터 이걸 부처님은 고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우리 불교에는 네 가지 진리란 게 있거든. 그 진리가 고집멸도 네 가지거든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들어보셨죠? 예. 그것도 한마디로 하면 리고등락이라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낙의 세계로 가자. 그게 리고등락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오늘날 말이거든. 이게 이제 옛날에 스트레스라는 말은 그게 고란 말이에요. 삶이 고다. 오늘 삶이 스트레스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고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이게 고에서 시작되는 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게 그 사성제. 고의 원인이 뭐냐? 집성제거든요. 그게 탐욕이고 탐진치란 말이에요. 탐진치. 그거를 이제 그 탐진치 때문에 내가 고통이 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관리를 잘하면 탐욕도 욕심을 덜 내고 미움을 덜 하고 어리석음을 안 하면 탐진치 관리하는 게 되잖아요. 이게 자기 관리예요. 셀프 힐링이에요. 셀프 케어. 자기 치유고 자기 돌봄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뭐 하면 병이 스트레스 오고 고가 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 관리하는 게 이게 모든 질병의 80% 이상이다. 이거 가지고 치료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펠레티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그 교수가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질병의 80% 이상이 의학적인 도움 없이, 즉 약이라든지 수술 이런 거 도움 없이 내 스스로 내 병을 내가 진단해 가지고 내 스스로 치료를 하고 내 스스로 이거를 다 그냥 붙잡아 둘 수가 있다. 확산 안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 바로 병을 고친 사람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봤어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요즘에 왜 가르쳐 주죠? TV 켜보세요. 뭐 음식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 그다음에 스포츠 뭐 어떻게 하라, 스쿼트를 이렇게 하라, 요가를 이렇게 하라, 뭐 많이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줘. 그리고 동네 라이프 스타일 그거 하는 센터들 있잖아요. 그 피지컬 피트니스 센터라 하나? 예. 천지죠, 그게. 예. 뭐 도장들 많이 있잖아요, 또. 태권도 도장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이. 그게 바로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가면 처방을 받아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태권도도 뭐 그 사범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하니 자기 돌봄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예. 그런데 진짜 자기 돌봄은 자기가 알아가지고 알아차림해가지고 내가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운동을 뭐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자기 체력과 자기 형편과 그게 맞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뭐 노인이 뭐 그 젊은 사람만큼 운동하려 하면 다 그 병 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까 셀프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막 그냥 마구잡이 시킨 대로 하다 보면 그냥 뭐 다 팔이 뭐 어떻게 되고 요가 배우러 갔다가 어깨가 뭐 변비통이 생긴다고 오히려 고치러 갔다가 뭐 그 도장 같은 데 댕기다가 그런 병이 나는 사람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무리해서 그렇거든요. 자기 알아차림이 없이 해서 남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욕심 내가지고 막 잘하려고 막 그냥 막 하루에 막 한 시간만 해도 될 건데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 몸살. 스스로 병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알아서 내가 관리한다는 거, 나의 돌봄, 나의 치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여전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 치유력의 복원이 이제 이 자기 치유력을 100% 이제 찾아내기만 하면 건강 최고의 이제 건강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 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뭐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뭐 맵새가 황새 흉내내면 말에 찌른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그거 바로 부러움이고 탐욕이에요. 다 탐욕, 탐심이에요.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예, 경제도 그렇고요. 뭐 모든 뭐 자기 몸 관리도 그렇고 자기 알아차림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기 형편에 자기 맞게 자기 행복한 거 행복도 다 달라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데이빗 소로라고 한 사람이 썼는 월든이라고 하는 소설 너무나 유명한 소설인데 데이빗 소로가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18세기 인물입니다만은 그 월든 호수라고 이 보스턴 위에 올라가면 있어요. 그 호숫가에 통나무 집을 짓고 정말 무소유로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의 모토가 간편하게 더욱 간편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 법정 스님이 가장 그 사람을 존중하고 찾아가고 소로는 옛날 사람입니다만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서양에도 그런 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에서는 이제 그 법정 스님 같은 훌륭한 도인이 계시죠. 무소유라고 하는. 그렇게만 실천해 가면 참 근데 우리는 불필요한 것까지 막 사놓고 걱정하고 그렇죠. 딥다 사가 다 버리고 불필요한 거 사가지고. 필요한 건 꼭 있어야 돼요. 필요한 건 꼭 있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냉장고 비워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또 그러고 탐심 때 또 사놓잖아요. 꽉 차려놨다가 또 갖다 버리고 옷도 그렇고 뭐 살아가는 게 그래요. 그러면 맨날 불평불만 속에 살아. 맨날 적다 그러고 뭐 적다 그러고 참 반성해야 돼. 예. 그래 필요한 것만큼만 해가면 우리는 절대로 그 지배당하지가 않습니다. 물질에 지배당하지도 않고 돈에 지배당하지도 않고 또는 뭐 모든 그 필요한 것만큼 하면 즐겁고요, 보람 있고 정말 어떤 소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이상을 탐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거, 짐을 하는 겁니다. 건강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분별한 미국인들 사망에 돌아보면 50%가 병 걸려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생활 습관을 잘못 관리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같이 저런 그 문명 국가에서 좀 의료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도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자기 관리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분별한 섭식을 제발 이제 지양을 해야 돼요. 소식하고. 이게 딘 오니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의과대학의 심장병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예요. 주치의인데 이분이 쓰는 책을 보면요.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 심장병 의사인데 클린턴 대통령 심장병 환자예요. 클린턴이 이 알칸사라고 해서 텍사스 바로 옆에 목장지대 출신이거든. 그래 거기 고기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심장이 맥혀가지고 스턴트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대통령 그만 8년 했어요. 8년 하고 온 후에 8년 한 동안에는 딘 오니시라는 주치의가 철저하게 관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관리했냐면 채식. 철저하게 채식을.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 그 다음에 요가와 명상. 요 3가지씩 했어요. 그게 세계에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잘 관리하면 정말 이성도 맑아지고요. 음흉한 탐욕심 같은 이런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불교식 같은 거 정말 이게 세계 건강식인 가장 건강한 음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절에 다니는 잘 안 지키죠. 예.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말 안 듣는 거거든, 그게. 예. 벌써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 그렇지만은 이제 영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도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상식을 많이 알아요. 뭐 아는 거야 하면 정말 뭐 의사 못지않게 아는데 안 해서 문제가 있다. 안 해서. 예. 그 칼로리 밸런스, 그다음에 이제 좋은 이 프로테인, 단백질 같은 거, 저열량 단백질 많이 먹고 이런 거는 정말 해야 됩니다. 그다음 채식하고 뭐 이런 정도는 안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좌식 생활, 운동 안 한다 이 말이야. 앉아만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운동 부족을 하면 안 좋으니까 이거 라이프스타일 운동 지도, 이게 이제 피지컬 피트니스 센터 이런 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잘 돼 가고 있어요, 이제 비교적. 예, 그러면 이제 제가 80년대 미국을 가 있었는데 그때는 조깅을 막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정신을 뛰어다니는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길에서 뭐 미국의 젊은이들 늙은이들 할 것 없이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또 가고 있으니까는 조깅을 싹 안 해. 그럼 막 걸어다녀 또.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더니만은 조깅을 예찬했던 힉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힉스가 죽어버렸대, 조깅하다. 그래서 뭐 마라톤 선수보다 더 많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리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워킹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맞춰서 해야 되고 남이 한다니까 따라하다 무리하면 그게 다 탐욕이 갈려진 비극입니다. 그런 걸 또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까지는 좋은데 많이 하는데 이제는 부적응적인 심리 태도를 라이프스타일 바꿔야 돼요. 화내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막 그냥 막 험담하고 이런 거 그냥 이걸 우리 못 고치고 있거든. 그래 놓고 불안해하고 막 들들 떨고 앉았고 우울해하고 그런 거 많죠. 네. 제일 고통이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합니까 또? 부부간도 안 하잖아요. 또 누가 고백하면 얘기 들어줍니까 끝까지? 예? 냅다 니 잘못했다 하고 막 야단만 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그죠? 그가 다 싸우잖아요. 그러다 또 싸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게 끝까지 그 사람 그런 소리 할 만큼의 입장이 돼가 그 사람이 입장이 돼가 들어봐줘 봐요. 정말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한 거를 아무리 원수라도 원수의 말을 끝까지만 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 원수의 속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아예 원수를 딱 쳐놓고 아무리 그 속에 있는 말을 해도 안 들어주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부부간도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 왜 이혼을 많이 합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설득마시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되면 웬만한 갈등은 다 해결되는데 엄마들도 그럼 자식들 어린애들 하는 그 어려운 걸 봐줍니까? 맨날 학원 가라고 가면 뭐죠? 예? 남의 집안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니 뭐하고 왔냐?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애가 얼마나 기가 죽고 부모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다가 대화를 끊는 순간 집 나가고 그거 가면 골목에 나가면 집을 나가면 지 말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불량 집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휩싸이게 되면 거기 가면 형들이 내 입장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뭐 필요한 것 해주고 그리고 엄마보다 낫잖아. 집에 가면 형보다 아버지보다 낫잖아. 그 심리적으로 편하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엄마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네?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만 애를 키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자기 욕심, 엄마의 욕심이지 얘의 욕심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수준도 아니고 입장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그런 지도가 이제 심적 지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심적 지도 가운데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나를 알아보고 나를 다스리는 게 바로 명상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뭔지, 내가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어떤가에 대해서 한 시간이라도 나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알라예요. 너 자신을 알면 깨달은 자가 된다. 각자, 그게 바로 붓다단 말이에요. 붓다. 너 자신을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붓다, 부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 자기 자신을 알고 깨달으면 바로 여러분 다 부처예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를 알아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자기의 소리, 자기의 요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 감각, 자기 느낌 이것을 외면하고 그냥 바깥 것만 바깥에 무슨 진리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남이 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 자신반조란 말, 불치외상 자신반조라 바깥 것을 취하려 하지 말고 제 마음을 되돌려 비춰봐라. 자신반조라는 겁니다. 그게 명상하는 게 바로 자신반조예요. 내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건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고 석가모니도 그렇게 얘기했고 성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건강한 삶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 라이프 스타일 메디슨, 생활 습관 의학이라. 의학이라는 말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 건강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바로 이제 그 등락하는 거예요. 그게 등락하는 고를 여의고 리고하고 등락하는 삶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심신 이야기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음이 몸에 병을 일으킨다. 이거를 이제 그렇다면 마음을 고치면 신체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우리가 일체유심이라는 일체유심조라는 말 다 알고 하죠. 일체유심조예요. 모든 건 다 지 마음이 이렇게 가지고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 그러면 보통 감정, 정서라 그래요. 감정과 생각이 이제 바로 신체 기능을 영향을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화내 보세요. 소화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화병 하는 거 그게 바로 그거거든. 화를 하면 화를 확 바깥으로 발산을 해버리면 어느 정도 그게 카타르시스가 돼가지고 치료가 이제 병이 안 걸리는데 꽁하게 말도 안 하고 그냥 참고 앉았으면 그게 화가 어디로 가냐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신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화병이에요. 화병. 우리나라의 독특한 병이라고도 말하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참을 인자 100개면 못할 게 없다 그랬는데 화를 많이 100번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암이 위암 같은 게 세계 제일 많은 이유가 그런 데 있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 문화가 유교 문화가 이제 영향이 줄어들면서 대가족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화를 너무 잘 내서 문제가 있는 게 분노 조절 장애. 화를 엄마 옛날 대가족이 살면 청청시야에 있어서 그게 감시하는 망이 있고 해서 진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참을 수밖에 없는 게 밑에 새댁이라든지 이런 그 시어머니 밑에 쥐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병이 걸리잖아요. 그 남편이 또 그 말을 들어주면 좋은데 남편이 그 뭐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냥 뭐 기방도 가고 뭐 첩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속상한 거예요. 아내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자식한테 가요.
내 모든 어려운 걸 네가 다 풀어라. 이 자식은 또 짐을 지는 거예요. 엄마의 짐. 이런데 지짐도 못 졌는데 엄마 짐까지 져야 되니까 효라는 짐. 그 길을 못 펴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남자들은 길을 못 펴. 부모들 짐 받. 그러니까 자기 실현을 하고 막 자기가 쟁취해가고 자기가 독립을 해가고 자기가 사업을 벌리고 정말 진취적으로 가야 되는데 부모 짐까지 지 짐까지 짊어지고 할아버지 짐 할매 짐까지도 짊어져야 돼 또. 또 착한 짐까지도 져야 돼요. 효자라고 하는. 그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팎으로 아내나 또는 남편이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짐 때문에 화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야말로 이런 심신이약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서도 병이 많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이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본격적으로 심신이약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감정을 잘 풀고 사세요. 예, 감추면 병이 생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